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무근의 혼술 8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영남일보 기자로 있을 때 청와대를 한 10년 정도 출입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무수히 많은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수행 취재, 동행 취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의 미국 일정은 정말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내용면뿐이 아니고 형식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에서는 저번에 한미 협상이 타결됐다, 통상협상이 타결됐다고 했는데 타결된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가령 대표적으로 농산물이죠. 대표적인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그때 백악관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쌀하고 소고기는 지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 비행기 기내에서 또 쌀하고 소고기는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유성락 통상교섭본부장은 또 기자회견에서 쌀하고 소고기가 사실상 타결이 안 됐다는 그것도 시인도 했죠.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죠.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력 협정이나 아니면 중국과의 이 대치에서, 미국과 중국 대치에서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를 하니 친중국적인 이재명 쪽에서는 당황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회담이 내일 새벽 1시 15분에 시작됩니다. 1시 15분에 시작되는데 이것도 지금 회담 후에 어떤 공동 기자회견을 발표할 거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냥 회담 일정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회담 의제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회담 의제가 뭔지 잘 모른다. 어떤 두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걸 하려면은 합의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완전히 깜깜이 지금 회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을 놓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 세 명의 용산실장, 비서실장부터 안보실장, 정책실장 전부 다 나라가 있죠. 미국 다가 있습니다. 미국 다가 있고 외교부 장관은 일본 방문까지 취소하고 날아갔고 산업통상부 장관 전부 다 가 있습니다. 총 출동했는데 트럼프는 어떨까? 트럼프는 제대로 회담 준비도 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 회담 전날까지 버지니아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지금 골프 즐기다가 지금 회담을 하겠다고 이제 워싱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내일 새벽 1시 15분부터 회담이 열려서 백악관에서 기자 질문 하나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점심을 먹으면서 회담을 한다. 이 정도 일정만 발표를 하고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지 이런 것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골프나 치고 있고 백악관은 여기 신경을 쓰지 않는 그냥 내일 회담이 열린다 이 이야기만 딱 한 상태죠. 저번에 미국하고 일본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이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주요 의제가 뭐다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엔 그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올지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되면은 좀 윤곽이 잡힐 텐데 아마 내일 큰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을 일단 속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개방도 그렇고 3,500억 달러를 우리 기업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트럼프는 그때 아마 이재명이 투자 분량을 투자 액수를 더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다 만났죠. 아마 투자금 배당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투자금 배당을 대기업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그러고 미국으로 다 데리고 갔죠.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갔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제 오늘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대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본인이 이 손을 벌리면서 대기업에 손을 벌리면서 쭉 미국으로 총수들은 데려가고 한국에서는 그 대기업을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고 이게 도대체 지금 뭘 그 목표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쨌든 말이 좀 옆으로 새 나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뭐가 나올지 깜깜이고 불투명하고 한데 의전 문제, 의전에서는 완전히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굴욕방미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또 김혜경 씨 같이 또 동반해서 미국 간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죠. 일단 외교 의전에 대해서 푸대접을 받았다. 오늘 워싱턴 DC 앤드루스 그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도착을 하니까 미리 가 있던 조현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미 한국 대사는 공석이죠. 공석이라서 그 정무공사가 대신 나오고 그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그 공항에 영접을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마중을 나온 사람이 에비게일 존스라는 여성인데 미국 국무부의 부의전장입니다. 의전장도 아니고 부의전장. 한국의 대통령이 가는데 동맹국의 대통령이 가는데 부의전장. 이 여성 부의전장이 검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렇게 그 이재명을 맞이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국무부에는 의전국이 있는데 그 의전장은 대사급입니다. 대사급. 이시바 일본 총리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그때는 의전장이 공석이어서 오늘 나왔던 에버게일 존스 부의전장이 그 마중을 했는데 지금은 의전장이 있습니다. 의전장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내각에서 재무부 차관보를 했던 모니카 클로리라는 의전장이 있는데 의전장이 뭘 하는지 의전장 안 나오고 부의전장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다 의전장이 영접을 했고 문재인 때는 의전장 대리가 또 나오고 했는데 그때 또 공석에서 대리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의전장이 있는데도 부의전장을 내보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 숙소가 보통 그 백악관에 그러니까 미국 출장을 가면은 대통령 것들이 출장을 가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식 영빈관이 이 블레어 하우스라고 있는데 블레어 하우스 백악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웬만한 외국 국가 원수들은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죠.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워싱턴에 있는 호텔에 숙박을 했다. 호텔에 숙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모두 블레어 하우스에 묵었는데 자 호텔에 숙박을 했다. 블레어 하우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산 그 참모들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부의전장이 나오고 이 블레어 하우스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 뭐 블레어 하우스가 또 부분적으로 뭐 공사를 한다. 그렇다고 뭐 전부 다 뭐 공사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를 용산에서는 이 방문이 이 실무 방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무 방문. 자, 이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저도 이제 그때 같이 동행 취재를 하면서 많이 봤지만은 급수가 있습니다. 격이 있습니다. 격이. 제일 높은 격이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지터. 그 다음에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지터. 그 다음에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해서 오피셜 워킹 비지터. 그 다음에 제일 그 낮은 등급이 그냥 실무 방문, 워킹 비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국빈 방문 같은 데 가보면은 상당히 이제 의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딱 내리면은 레드카펫 쫙 깔고 그 의장대가 딱 도열을 해서 사열도 하고 하죠. 자, 그런 국빈 방문은 최고의 의전과 환영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배우자가 따라가면은 별도 일정을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배우자들끼리. 그리고 그 밑에 등급은 공식 방문인데 오피셜 비지터. 여기는 그 의전 문제가 조금 국빈 방문보다는 좀 낮습니다. 낮고
그 다음에 공식 실무 방문, 오피셜 워킹 비지트. 여기는 주로 이제 회담, 실무적인 회담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의전은 약간의 의전만 보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간 거는 실무 방문입니다. 워킹 비지트. 정말 말 그대로 일하러 가는 거죠. 일하러. 보통 이게 가까운 나라들끼리 셔틀 회담, 지금 한일 간에 셔틀 회담을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복원을 시켰다. 그전에 노무현 때 이 고위점이하고 셔틀 외교, 그러니까 양국 간이 가깝고 하니까는 실무가 많으니까는 그냥 수시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러면은 진짜 일하러 가기 때문에 배우자가 안 가죠. 다 그런데 배우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실무 방문이라고 하면서 일단 배우자 김혜경을 데려갑니다. 김혜경이 오늘 같이 갔습니다. 용산에서는 계속 이 의전 문제도 이게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무 방문을 이어서 어떤 부의전장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블레어 하우스 안 들어가고 호텔에 묵는 거 이런 것을 다 실무 방문이기 때문이라고 실무 방문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실무 방문에 왜 김혜경 씨를 데려가죠? 실무 방문에 정말 일하러 가는데 그리고 또 동맹국으로서 첫 방문입니다. 첫 방문 미국 첫 방문인데 이 첫 방문은 보통 이제 국빈 방문 아니면 이제 공식 방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무 방문 그리고 이 용산은 이번 회담을 계속 실무 회담이라고 하면서 김혜경 씨가 동반하는 데 대해서는 또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어떤 가서 김혜경 씨가 무슨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은 이 배우자들끼리 트럼프 배우자와 같이 무슨 이 공식 일정을 할지 이런 것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그 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계속 해외 순방을 같이 가니까 이거 외화 낭비다. 외화 낭비다. 뭐하러 따라가느냐. 심지어 공식 방문 같은 데도 따라가도 뭐하러 따라가느냐. 그거 외화 낭비다. 차라리 출국을 할 게 아니고 검찰에 포토라인에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 실무 방문까지 김혜경 씨가 쫓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도 지금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이 법인카드 가지고 밥 사줘서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을 비롯해서 민주당 중진위원들 밥 사줘서 지금 1심,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죠. 피고인인 그 신분에서 지금 실무 방문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제 노란봉투법 오늘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다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기업을 옥죄게 되고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철수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EU 상공회의소까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을 하고 경제단체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거 하면 정말 기업이 큰일 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도 그냥 민주당은 그거를 강행 처리를 했는데 그 순간에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지금 미국으로 가서 투자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이 해외 출장 대통령 순방 취재를 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최악의 굴욕적이고 성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은 지금 예상대로라면은 정말 노딜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합의하는 것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 합의를 해도 최악의 합의 역대 최대의 굴욕적인 의전을 받았고 거기서 최악의 성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8시 라이브 선거권 정치쇼 시간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